지난달 뉴욕주의 민간 부문 일자리가 약 6만 개 추가됐습니다. 미 전국 평균보다 소폭 큰 증가폭입니다. 국세청이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 지급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크리스천 시장이 이번에는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저지주 내 대학들이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엇갈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어도 면역 문제로 코로나19 백신을 듣지 않은 환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미 의회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계 미국인에게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본격 심사했습니다. 이달 말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주는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요. 뉴욕주의 경제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민간 부문 일자리 6만 1,200개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2월과 3월 사이 주내 전체 실업률이 8.9%에서 8.5%로 0.4%포인트 감소했으며 이는 미 전체 평균보다 감소폭이 약간 더 큰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주내 민간 부문 일자리 수는 0.8% 늘어난 74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 전역 평균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폭은 0.6%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실업률은 여전히 미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실업률은 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거의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직업군 중 하나는 여행, 숙박, 문화 등 레저 산업 분야의 일자리였습니다. 이 분야는 주 정부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40% 수준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분야 일자리는 지난해 대량 해고 이후 가장 많이 정상화됐습니다. 현재 사라졌던 일자리의 74%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의 민간 부문 일자리 수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마이너스 9.2%, 뉴욕시는 마이너스 1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체적으로 민간 기업들은 3월 달 51만 7천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민간 부문의 고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1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 추가된 것에 비하면 엄청난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번 달 민간 부문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산업 부문은 일자리 증가세를 견실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자녀 1인당 3천 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7월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이번 크레딧은 일회성이며 크레딧 수혜자는 8,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연방 상원 재정소위원회에서 6세에서 17세 자녀 1인당 최대 $3,000, 6세 미만 자녀 1인당 $3,600의 세금 크레딧 지급이 7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티그 국세청장은 수주 전 3차 경기부양지원금과 $1,200의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 등으로 인해 IRS 전체의 업무가 과도하게 몰렸다며 지급 일정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조정 총소득이 한 부모는 $75,000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에는 $150,000 미만이며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수혜 가능 자녀 수에 제한이 없으며 납부할 금액이 없다면 크레딧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1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6세에서 17세까지는 월 $250로 총 $1,500,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로 총 $1,800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남은 절반은 내년 2021 회계년도 세금 보고 시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3차 경기부양법의 세금 크레딧의 수혜 소득 기준을 넘긴 납세자 일부는 기존 개정세법에서 정한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의 세금 크레딧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1인 부모 $200,000 미만, 부부 공동 보고자 $400,000 미만입니다. 크레딧 금액은 $2,000이지만 내야 할 세금이 없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성 크레딧 금액은 $1,400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스 파크 크리스정 시장이 이번에는 시장 일을 하면서 추가로 두 종류의 일을 더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지역신문인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3월 29일부터 카운티 정부 산하 유틸리티청에서 계약 업무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청은 하수 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주 근무지는 리틀페리에 있습니다. 유틸리티청 코디네이터는 풀타임 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직으로 보수는 연봉 $75,000입니다. 정 시장은 지난 1월 유틸리티청에 채용 신청을 냈는데 유틸리티청은 복수의 신청자를 검토해서 정 시장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코드지는 정 시장의 채용은 정치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3월 뉴저지주 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타운 행정관의 막대한 예산 남용 비리가 드러나면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원 출마 포기 직후인 3월 29일 유틸리티청에 취업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 시장이 하원 출마 포기를 대가로 일자리를 얻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시장은 하원 출마 포기와 취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가성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에 당선된 뒤 펠팍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관리 등의 일을 병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유틸리티청 코디네이터까지 1인 3역을 하는 셈입니다. 정 시장은 파트타임 시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더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취업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쓰리잡을 갖는 것은 지나치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뉴저지의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첫 한인 시장으로서 교육, 교통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은 행정 업무를 감독하고 연간 예산을 결정하며 예산 지출을 승인해야 합니다. 또 시의회와 협력해 법률을 제정하고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정책 결정을 내립니다. 자연재해 관련 비상사태 시에는 주민보호대책, 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때문에 정 시장을 지지했던 일부 유권자들은 시장의 권한이 이같이 크고 할 일도 많은데 두 가지 일을 더하면 시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정 시장의 행위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 시장은 유틸리티청에 취업한 후 시장실을 자주 비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한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거의 매일 시장실에서 일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이도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일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정 시장은 시장 일과 코디네이터 일 모두가 파트타임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정부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코로나 백신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뉴저지 내 대학들은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를 놓고 엇갈린 방침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커스 대학 측은 지난달 말 주내 대학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은 어제 공식 입장을 통해 해켄셋과 티넥 또는 플로우햄 캠퍼스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전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쳐야만 대면 수업 출석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대학들은 백신 접종을 학생들의 선택권으로 남겨두거나 접종 의무화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 뉴저지의 로안 대학과 스톡턴 대학의 경우 학생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만 강제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중부 뉴저지의 칼리지 오브 뉴저지와 라이더 대학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학생들의 선택권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대학들은 여행이나 휴가가 집중되는 여름방학 이후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방침을 고려 중인 주요 4년제 대학은 프린스턴, 만머스, 킨, 몽클레어, 라마포 등 9개 학교입니다. 한편 어제 뉴저지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3,411건 추가하고 사망자는 47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주민은 뉴저지 전체 성인의 3분의 1 수준인 233만 명이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주민은 전체 성인의 절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인디애나폴리스에서만 벌써 세 번째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11시쯤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페덱스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8명의 사망자 외에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페덱스 시설 야외 주차장에서 기관 단총과 비슷한 자동 소총을 들고 있던 남자가 총을 난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재까지 최소 5명이 후송됐으며 이 중 1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페덱스 측은 인디애나폴리스 공항 인근 시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을 인지하고 있고 수사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며 안전은 우리의 우선순위로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어도 미국인 10만 명 중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항체 치료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6,600만 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약 5,8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10만 명 중 8명이 감염된 것입니다. CDC의 연구 결과 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된 사람의 40% 이상은 60세 이상에서 발병했고 65%는 여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면역 문제로 코로나19 백신이 듣지 않는 환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과학자들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클론 항체 치료를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코로나19에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여러 건 승인했으며 일부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 과학자들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에 걸린 환자 약 7,000명을 추적한 결과 자가 면역 치료제 레미케이드를 투약받은 환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면역 반응을 보인 비율이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서 공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식 치료를 받은 환자 436명 가운데 파이저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맞고 3주 후 항체가 생긴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80세가 넘는 사람 중 일부는 고령화로 인한 면역 반응 약화로 백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들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음으로써 감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백신 책임자 데이빗 캐슬러는 하원 청문회에서 백신의 추가 접종분 가능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코로나19 백신의 효능 강화를 위해 부스터샷 백신을 맞거나 또 특정 변이를 겨냥해 여기에 효과가 있는 부스터샷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국계 미국인에게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미 의회의 본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연방하원 재향군인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마크 타커너 하원 의원은 어제 하원 보훈위원회 사안 관련 소위위원회에 자신이 지난 1월 발의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후 구제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국계 시민에게 미 보훈부가 병원, 가정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커너 의원은 어제 열린 소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법은 보훈부의 수혜 프로그램에서 미국에 사는 유럽계와 아시아계 전후 사이에 수십 년 된 격차를 시정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길 시스너스로 전 의원이 연방의회에 상정했다가 팬데믹 속에 연방의회 회의가 종료되면서 함께 소멸됐다가 올해 1월 타커너 의원의 재추진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한민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협력회에 따르면 현재 미주 지역에 약 3,000명 이상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엽제 후유증 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재 연방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 시민권자인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경우 한국 보훈처로부터 외국인 자격으로 제한된 혜택만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1차, 2차 세계대전에 미 동맹국으로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시민권자들은 지난 63년간 미국의 보훈 혜택을 받았다고 타커너 의원은 전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참전 용사들은 단지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이 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9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9%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연구기관 퓨 리센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59%였습니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9%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성인 5,1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퓨 리서치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임기 첫해 4월 국정 지지율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39%, 버락 오바마 61%, 조지 부시 55%, 빌 클린턴 49%, 로널드 레이건 67%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생산, 보급을 잘 관리한다는 응답자는 72%였고 못한다는 응답자는 27%였습니다. 특히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55%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생산, 보급 관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7%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감소했지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7%보다 여전히 2배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불법 이민에 대해 매우 큰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47%로 작년 6월의 28%보다 19%포인트 증가해 바이든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불법 이민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어제 뉴욕 한인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가요와 클래식,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한국과 뉴욕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힐링 투게더 콘서트는 오는 5월 15일 오후 8시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욕 일원은 물론 전 세계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 관람은 무료지만 기업과 단체의 스폰서십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며 이를 아시안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수 인순이, 피아니스트 서혜경, 소프라노 박혜상, 명창 남상일, 팬텀싱어 김주택 등이 지금까지 출연을 확정지었으며 가요부터 클래식, 국악까지 장르와 세대를 초월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봉준호 감독과 영화배우 마동석, 가수 헨리 등과도 참여를 조율 중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관람을 당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피라미드 모양의 UFO 영상이 해군 함정에서 촬영된 것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오늘 폭스뉴스와 CNN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수 고프 대변인은 최근 인터넷상에 올라온 UFO 영상이 재작년 7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에서 해군 7함대 소속 구축함 USS 러셀호의 한 장병이 실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등에 유출된 영상은 18초 길이의 분량으로 피라미드 모양의 UFO 3기가 러셀호 위에 하늘을 맴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UFO들은 잠시 멈춘 듯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며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UFO들은 러셀호 선미에서 불과 210m 떨어진 곳에서 비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처음 확보했던 영화 제작자 제레미 코벨은 누가 이 UFO를 운영하든 그들의 기술은 미군의 무기들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방부의 미확인 비행 현상 태스크포스는 현재 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지아주 둘루스에 사는 한인 부부가 정부 재산 절도, 송금 사기, 돈 세탁, 불법 모의, 은행 송금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정 관련 세미나 및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은퇴를 앞둔 한인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체포영장 신청 진술서에 따르면 한인 폴 곽 씨와 미셸 곽 씨 부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피모 씨 등의 신원을 이용해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른 경제피해 재난대출 73건을 허위 신청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곽 씨가 EIDL 신청 과정에서 직원 수와 매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가 제출한 EIDL 신청서 중 50건이 동일 IP 주소로 사용했으며 32건은 곽 씨가 둘루스에서 운영 중인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서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은 곽 씨 부부의 개인 계좌로 일부 이체했습니다. 곽 씨 부부는 각각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5월 하순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쯤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